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5번째, 원자 번호 15번, 인입니다. 성냥이나 무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은 가장 화학적인 원소라고도 불리는 생명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인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인의 가장 유명한 사용처는 바로 성냥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성냥 머리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인이죠. 그 중에서도 붉은색의 정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종종 들려오는 인이 사용된 대표적인 물품은 비인도적이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분쟁에서 간혹 사용되곤 하는 백린탄입니다. 이번에는 하얀색의 백린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름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린과 백린 모두 인 원자만으로 이루어졌지만 외견이나 특성이 다른 동소체입니다. 백린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4개의 인 원자가 사면체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린은 백린들이 고분자 물질을 만들듯 긴 사슬 형태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등 동소체는 탄소에서 유독 중요하게 등장했었습니다. 반면 탄소와 같은 족에 속한 규소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 칸 옆에 인에서 동소체 이야기가 다시 불붙습니다. 인의 동소체는 최소 5종류이며 이들 모두가 눈으로 보이는 성질과 사용되는 분야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백린은 공기와 닿기만 해도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무기를 만들거나 화학 반응에 간혹 사용되죠. 정린은 공기 중에서 안정해 성냥 머리를 비롯한 제품 제작이나 비료 제작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보라색의 자리는 입체성이 증가한 선형 구조 형태로 볼 수 있고, 평면 규소 물질이었던 실리센과 같이 높낮이가 있는 육각형 연결체로 보이는 청린은 마찬가지로 평면 소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발견된 흑린은 그래핀을 능가하는 새로운 신소재로 기대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인 나노 섬유라든가 복잡한 정린 구조 등 동소체는 다양합니다. 인 동소체마다 눈으로 보이는 색상이 다르다는 것은 인의 결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백린은 하얀색이거나 연노란색을 갖습니다. 몸에 유입되면 턱뼈 등을 녹이는 인악증이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며, 공기와 닿으면 불이 붙어 맹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물에 담긴 채 보관되곤 합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여러분이 직접 구입하시기는 매우 어렵고, 인 연결 구조를 화학적으로 제어해 승화시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물론 폭발하는 독극물이니 가정에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린은 빨간색의 분말 혹은 덩어리 형태의 인의 모습이며, 자린도 상상 그대로의 보라색을 갖는 광물 형태입니다. 청린은 파란색, 그리고 흑린은 이름대로 검은색을 갖습니다. 단순히 결정 구조 차이만으로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원자들의 연결 방식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 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정린은 일정한 반복 구조를 갖고 선형으로 연결된 1차원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청린과 흑린은 평면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선의 차원을 갖는 정린과 반복성 높은 면인 청린의 중간적인 형태인 자리는 입체성이 증가한 선형 구조를 가지며, 정린과 청린의 중간적인 모습이기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보라색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기초적인 형태로 백린들이 조금씩 연결되어 선을 만드는 중간 단계는 하얀색과 빨간색이 섞인 분홍색이 될 수는 없을까요? 분홍색인, 곧 핑크 포스포러스라 불리는 동소체의 발견은 2017년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무작위로 연결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아주 가느다란 나노 사이즈의 튜브를 할 수 있을 탄소 나노튜브 내부에 백린 구조들을 넣고 발생하는 변화들을 추적합니다. 이 실험의 어려움은 탄소 나노튜브에 백린 분자를 넣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저자들이 인터뷰로 이야기하길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강철 같은 용기였다고 합니다. 백린을 가열해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탄소 나노튜브를 넣어 뒤섞고 이를 분리하는 작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산소가 닿으면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실험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배치된 백린들이 서로 연결되며 정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추적하는데,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에 따라 내부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중 지그재그 사슬 형태로 연결되며 긴 선형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백린과 정린의
중간적인 새로운 동소체가 탄생한 겁니다. 이름 그대로 핑크 포스포러스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여러 인의 동소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흑린입니다. 먼저 검은색이라는 색상은 특색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해 새카맣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로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만큼 검은색 물질은 그 자체로 장점을 갖고 시작합니다. 흑린은 또 다른 검은색 평면 호던소 물질인 그래핀과 흔히 비교됩니다. 완전한 평면인 그래핀과 지그재그 형태로 높낮이가 존재하는 흑린의 구조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물질의 에너지 간격인 밴드갭입니다. 밴드갭이 과도하게 넓으면 전도성이 없는 절연체가, 그리고 밴드갭이 없는 수준에서는 금속으로 여겨지며 그 중간적인 다양한 상태들이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그래핀은 전도성이 좋은 물질이라고 대표되는 것처럼 금속에 비견될 정도의 전도성을 갖습니다. 효율적인 전자 이동과 전류의 색이 증가는 그래핀의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조차 전도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반도체 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핀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흑린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한 겹의 흑린부터 점차 층수가 많아질수록 밴드갭이 줄어듭니다. 금속과 같은 전도성이 필요하다면 여러 겹의 흑린을, 반도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두 겹의 흑린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이 탄소를 대신하는 첨단 물질로 관심받는 것은 이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흑린도 큰 약점이 있어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흑린의 내구성입니다. 흑린이 물에 닿아도, 산소와 닿아도, 또 고에너지 빛에 닿아도 산화되고 분해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잠재력 있는 신소재 물질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에는 사용될 수 없을 반도체성 재료라면 다소 매력없게 들립니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과연 어떤 요소가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인지 과학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소재들 역시 물이 닿으면 분해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주 언급되었던 만큼 흑린 역시 물에 취약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하고 테스트됩니다. 증류수에 질소기체를 불어넣어 녹아있던 용존산소 등을 제거시킨 탈산소수를 만들어 흑린과의 반응 차이를 확인합니다. 같은 위치를 확인했을 때 탈산소수 내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3일간의 처리 후에 꺼내 공기 중에 놓아봤을 때 급격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탈산소하지 않은 일반적인 물 속에서는 1시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됩니다. 성능과 안정성 평가를 병행한 결과 흑린 안정성 저해 요소의 핵심은 산소였으며 산소만 제거된 채 밀폐된다면 이제껏 걱정하던 것 이상의 상당히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독성이나 의료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 검증도 자연스레 진행됩니다. 흑린은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백린과 같이 독성을 보이는 대신 인산류 분자들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인산은 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높은 부식성을 갖는 위험물질일 듯 싶지만 인간의 몸속 pH와 이온 농도 등을 이루는 핵심으로 눈에 넣는 생리식염수 등의 주 원료이기도 하며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의 보존용으로도 흔히 첨가됩니다. 인산 없이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만큼 흑린의 체내 분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흑린이 주위에서 활성산소를 미량 생성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항균 기능 테스트도 시도되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약물 내성 황금포도상구균에 대해 흑린과 범용적인 항생제인 시플로플록사신을 이용해 검증했을 때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슈퍼박테리아를 99% 이상 말살했습니다. 흑린이 분해되면서 활성산소 분자들을 만들어 세균을 말살하며 이는 오늘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치료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과량의 활성산소는 흔히 유해물로만 여겨지지만 인체의 상처 회복 신호 체계의 시작이 활성산소로 작동하는 만큼 흑린 기반 처리법이 상처 드레싱 및 임플란트에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의 발견은 본격적인 연금술의 시대에 이루어진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인의 발견 장면을 그린 명화 속 인물은 헤닉 브렌트라는 독일의 연금술사입니다. 브렌트의 인 분리는 1669년 이루어져 기록이 상세히 남겨져 있는데 사람의 소변으로부터 인을 분리하게 됩니다. 생리식염수와 같이 체액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이 인산이었던 만큼 적절한 화학적 처리는 사람의 소변에서 인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첫 단계는 모은 소변을 상온에서 며칠간 삭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요소는 암모니아로 변해 날아가기 시작하고 금속 염들은 침전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과정은 아니어서 소변에서 인을 얻고 싶다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이후 브랜드는 삭힌 소변을 끓여 시럽 형태의 걸쭉한 상태로 변환시키고 이후 붉은 기름 성분과 검은색 스펀지처럼 덩어리진 상층,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진 않지만 짠맛이 나는 하층 물질로 분리된다고 기록합니다. 걸러낸 후 강하게 16시간 정도 가열하면 연기, 기름, 인의 순서로 기화되어 날아가고 이들을 냉각해 분리시키면 인이 얻어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실험은 무려 5,700리터의 소변을 모아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120g의 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 플라스크에 인이 모여있는 모습인데 빛이 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광을 내거나 연소할 때 밝은 빛을 내며 타오르는 모습은 인의 특징이어서 포스포러스라는 용어 역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인이 만드는 불 역시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면서도 인광을 만들어 차가운 불이라는 의미로 칼테스포이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빛을 내는 광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에서 주로 출토되던 볼로냐 스톤입니다. 볼로냐 스톤은 황화 바륨에 구리가 첨가되어 형성되는 광물인데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으며 첨가물의 성분에 따라 빛의 유무가 결정되어서 철로 만든 절구를 사용하면 빛이 없고 청동 절구를 사용해야 빛이 나온다는 사실로 도핑 개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브렌트의 인은 볼로냐 스톤 등 기존의 발광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며 브렌트는 이를 현자의 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의 의미를 요약한다면 소변에서 분리될 수 있고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며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성질을 갖기도 하고 말이죠. 그중 인이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동식물 그리고 인간은 생명을 갖습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먹어 공급해야 합니다. 그 먹는 대상 역시 생명체이며 이 과정으로 인은 우리에게 유입됩니다. 사용한 후 남거나 불필요한 물질들은 배출됩니다. 배출된 원소는 다시 생명을 키우는 데 사용되며 순환되죠. 생명이 순환하는 형태 중 인은 분리되었으며 인간에게서 얻어진 정수이자 결정체로 빛을 내는 물질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 동소체들 간의 변환이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다양한 인의 형태는 과거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에 비견될 극단적인 변화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으며 구조와 관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인은 가장 화학적인 원소라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 역시 광물로부터 얻어집니다. 인산염 광물을 분쇄해 탄소와 함께 태워 환원시키면 백린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백린을 가열하면 구조 변화와 함께 정린이 생겨나고 그 온도가 더 높다면 자린으로 변화합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비교적 낯선 P2 분자가 분리됩니다. 질소기체와 같은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리고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는 하나의 인 원자가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인과 질소의 유사성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소와 닮았으면서도 더욱 다양한 원소가 바로 인입니다. 인은 15족에 위치합니다. 15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안정한 동위 원소인 포스포러스 31을 기준할 때 16개의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이룹니다. 인의 최외곽 전자는 총 5개입니다. 그리고 같은 족, 바로 윗자리에 있는 질소와 비교할 때 전자 껍질의 개수가 다를 뿐 같은 5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습니다. 같은 형태와 개수의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질수록 같은 족 내의 원소들은 서로 더 많은 유사성을 갖기 시작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질소와 인 사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만 15족에서 질소와 인 사이에는 무언가 경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화학결합과 분자의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예시는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입니다. 하나의 질소와 세 개의 수소로 이루어졌으며 결합을 이루는 공유 전자들과 질소가 홀로 보유하고 있는 비공유 전자가 구분되어 여러 원리를 한 번에 살펴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합성하려는 노력이 한 시대를 풍미했을 만큼 당연히 실존하는 분자입니다. 질소와 같은 족이었던 인 또한 세 개의 수소와 결합해 화합물을 이룹니다. 이는 포스핀이라 불리는 인화성 기체의 일종이며 같은 구조의 분자가 됩니다. 이 두 분자가 같은 형태인 것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질소와 인 모두 5개로 동일했으며 원자마다 8개의 전자를 주위에 보유할 때 가장 안정하다는 옥텟 규칙에 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질소가 5개의 전자가 있었다 해서 5개의 수소와 사이좋게 공유하며 NH5라는 분자를 이루진 못합니다. 사실 고압 조건에서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분자이긴 합니다. 이는 어떨까요? 이는 질소보다 더 커다란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채워질 방인 오비탈도 더 다양하고 옥텟 규칙을 벗어나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엇이든 다 허락되진 않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pH5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자입니다. 수소 대신 탄화수소 구조들이 결합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포스포레인이라 부르며 8개 이상의 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확장된 옥텟 규칙의 예시가 됩니다. 어째서 15족 원소들 중 질소만 유독 같은 물질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비밀은 2020년에 이르러 해결됐습니다. 고압을 가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모루를 이용해 매우 좁은 영역에 압력을 가해 물질 상태 변화를 확인한 것입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더 높은 주기의 원소를 닮아간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소의 알파 결정인 R3M 구조는 압력 의존적으로 15족 원소들에게서 관찰됩니다. 흥미는 인의 결정 구조 중 P1 구조로 4.5 GPa 이하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초고압 환경에서 질소 역시 블랙 나이트로젠이라는 평면 지그재그 구조의 새카만 고체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질소만 15족의 예외였던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가 만들어내기에 믿음과 힘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소와 인으로 고전적인 다른 화학 구조와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평면 육각형 분자인 벤젠으로 방향족 형태를 추적하겠습니다. 6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 그리고 공명 구조를 통해 육각형 고리 전체적으로 전자가 분포합니다. 하나의 탄소가 질소로 교체되어도 방향족 분자입니다. 피리딘이라 불리는 염기성 유기물이며 흔히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만약 하나의 탄소를 인으로 교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포린 혹은 포스파벤젠이라 불리는 분자로서 마찬가지로 방향족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들이 결합한 유기화합물들입니다. 유기화합물이 아니면서도 공명 구조를 갖는 방향족 무기물의 합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 만들어진 첫 결과물이 3개의 질소와 2개의 인만으로 이루어진 3질화 2인 음이온입니다. 5개의 질소만으로는 불안정해 만들어질 수 없지만 인이 추가되며 가능하게 된 분자입니다. 방향족 무기화합물을 생각하는 김에 샌드위치 배위 화합물의 일종인 페로센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페로센은 2개의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음이온이 금속 이온의 위와 아래를 샌드위치처럼 덮고 있는 독특한 분자입니다. 매우 안정하며 쓸모가 많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초 풀발렌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려다가 우연히 합성된 페로센은 전이금속과 탄화수소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화합물이었습니다. 고리의 모양이나 중앙의 금속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메탈로센이라는 샌드위치 화합물 계열들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과연 무기물로만 이루어진 형태도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족 인 화합물을 이용해 인과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사각고리만으로 이루어진 음이온도 최근 합성되었습니다. 이는 탄소나 질소가 갖는 다양성을 한 단계 더 증가시킨 원소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화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발견에서와 같이 생명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생분자는 몇 가지 작고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 역시 포함되는데 인이 기본 골격을 이루는 생분자 중 하나는 바로 유전물질인 핵산입니다. DNA와 RNA 등으로 세분화되는 핵산은 인과 산소로 이루어진 인산 골격으로 모든 구조가 형성됩니다. 인 없이는 유전물질 또한 유지될 수 없는 셈입니다. 이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의 가장 즉각적인 저장 물질에도 포함됩니다. ATP가 하나의 인산 구조를 깨뜨려 내보내며 ADP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숨쉬고 움직이는 것 외에도 신경 자극을 위한 이온 펌프의 가동부터 효소 작용까지 ATP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입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인의 역할은 모든 세포의 겉면을 구성하는 인지질 물질입니다. 소수성 탄화수소 구조와 친수성 인산 구조가 함께 작용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합니다. 화학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던 이는 생명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소들 중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6가지 비금속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그리고 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무엇이 생명을 결정할 것인지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인 외에는 없습니다. 6개의 원소가 작용하는 방식은 유기화합물이라는 구분에서도 떠올릴 수 있듯 탄소가 골격을 이루며 시작됩니다. 건축물의 철근 구조처럼 서로 연결되고 뻗어나가며 구조를 형성합니다. 수소는 채워지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하나의 결합만을 이뤄 탄소나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낸 방향성을 닫아 마감하는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안정하게 각자 구분될 수 있도록 모든 남은 자리를 채우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철근과 시멘트만으로는 기능성이 부여된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창문이나 통로, 연결부 등을 위해서는 2개의 결합이 가능하며 극성을 부여하기 좋은 산소나 3개의 결합이 가능해 다양성을 창조하는 질소, 그리고 그 이상의 결합과 함께 분화하는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함에도 인을 당당히 생명의 핵심이라 말하는 것은 다른 원소들과는 달리 이는 우주와 지구 전체에 의외로 적은 양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을 제한하는 궁극적인 원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하나의 화학 반응식에서도 그 비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0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6개의 질산이온, 그리고 1개의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온, 122개의 물분자와 18개만큼의 양성자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그 결과는 138개의 산소 기체 분자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유기물 덩어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를 해양 플랑크톤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의 탄소나 수소, 산소, 질소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누락된 원소가 단 하나 존재하는 인이라면 그 파급력 차이가 더 크겠죠. 많은 경우 인은 생명의 필수이지만 무분별하게 남아돌지는 않아 제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의 존재를 예측할 때 인을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큰 이야기 중 하나로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에 인산 소듐을 함유한 내부 바다의 발견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 주위를 공전하며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물을 분출해 궤도대로 얼어있는 작은 얼음 조각 고리를 만들곤 합니다.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가 분출하는 얼음을 뚫고 비행하며 성분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인이 검출되었습니다. 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행성들도 있지만 미생물 등 무엇이라도 존재하기에는 인이 필요합니다. 엔셀라두스의 내부 바다 산성도와 압력을 통해 다각도에서 시뮬레이션할 때 엔셀라두스의 인 농도는 지구의 바다에 있는 것보다 최소 100배 이상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나 미생물, 우주 생명체가 아닌 지구상의 식물에게 인은 더 신기한 변화와 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소와 인, 그리고 포타슘을 비료의 3요소라 부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가 녹색으로 성장해 광합성에 용이하도록 도와주며 포타슘은 전체적인 성장과 식물체 건강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인은 꽃과 열매, 뿌리 생장에 관련되어 생명의 이유와도 직관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미량 원소들이 식물 생장에 필요하지만 질소, 인, 포타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속 원소여서 지각에 풍부한 포타슘을 제외한 인과 질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 외에 식물은 생존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벌레잡이 통풀이라 불리는 네펜데스는 질소나 인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들 필수 원소를 얻기 위해 곤충이나 동물을 사냥해 흡수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수준보다도 더 부족한 환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네펜데스 로위는 나무두더지가 자신에게 배설하도록 유도해 이를 섭취합니다. 보편적인 네펜데스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꿀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먹이를 유인한 다음 미끄러뜨려 함정에 빠뜨려 소화합니다. 곤충과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네펜데스 역시 달콤한 설탕 시럽으로 동물을 유인하지만 목표를 속여 빠뜨리는 대신 동물이 꿀을 먹으며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합니다. 동물들은 달콤한 간식을 먹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종 통 속에 직접 배변합니다. 2200m 이상의 열대 봉우리에는 먹이가 될 곤충이 드물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동물 배설물과 같은 고가치 질소와 인 재료를 수집하고 유지함으로써 영양적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끈끈이 주걱의 한 종류인 트리피오필름 펠타툼은 가장 독특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끈적한 접착줄기로 곤충을 사냥해 흡수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인이 부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영양 공급이 정상적인 경우 평범한 식물의 모습으로 광합성만으로 살아가지만 인이 부족하면 끈끈이 줄기를 만들어 사냥하는 육식 식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끈끈이 줄기는 갈고리가 달린 일반적인 잎으로 다시 변화해 광합성으로 살아갑니다. 인의 부족이 트리거가 되어 광합성 식물과 육식 식물을 상황마다 오가는 유일한 종입니다. 생명체에 대한 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인의 중요성은 높지만 지구상의 인은 한정적입니다. 인간이 비료를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인에 비해 공기에서 고정할 수 있는 질소의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경지에서 질소 비료의 사용량은 1950년대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인 비료의 사용은 1980년대까지 질소의 사용을 따라갔지만 1989년 이후 정체 상태죠. 비료 투입의 세계 평균 질소인 비율은 1975년 이후 51% 증가했고 질소와 인의 균형이 깨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소와 인 비료가 적었던 만큼 강수량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소 비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인의 사용은 정체되어 토양에 머무는 비료 성분이 과도하게 높은 문제가 함께 발생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 21세기 농업 생산성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 방식과 질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이 우주와 지구에 의외로 많지 않은 원소였던 만큼 인간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채굴되는 인은 2040년을 시작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한 것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인은 다양한 동소체와 그에 걸맞는 외견과 특성, 활용도를 갖는 원소입니다. 화학 그 자체이자 생명의 핵심으로도 볼 수 있는 원소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존재량은 적은 편이었죠. 생명이 존재할지 모르는 우주 환경 탐사부터 지구상 생명체의 진화 방향까지 결정하는 연금술에서 발견된 아주 매력적인 원소입니다.